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생애 최초로 한번 넣어보고 싶다. 청약을 해보고 싶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반 청약 가점으로도 꽤 되고요. 70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생애 최초로 하겠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안에서 생애 최초랑 뭐 신혼부부라든지 같이 넣는 건 안 되지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같이 넣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생애 최초가 그동안 공공 분양에만 있었지만 자, 얼마 전에 개정을 했죠. 이제는 민간 분양에는 이 특별 공급 안에 생애 최초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애 최초를 만들겠다. 최대 이게 이제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최대 15%까지 넣겠다. 자,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도 한번 노려볼 만 하다는 거죠. 자, 자격 요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 요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을 샀는데 이걸 처분하고 생애 최초로 하면 어떻겠냐. 이 생애 최초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네. 살아생전의 최초.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돼요. 생애 최초의 개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년에 12회, 2년에 24회. 뭐 이건 이제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구냐. 뭐 이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얘기를 해주죠. 회 이상,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자, 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우리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거기에서 그 청약 금액 1회당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통장 1년에 12회, 2년에 24회 이 기준만 갖추면 나머지 금액은 한 번에 부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5개년도에 소득세 납부 사실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5년 동안입니다. 그럼 5년 동안 풀로 일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하여튼 횟수로 5년이면 됩니다. 횟수로 5년이고 소득은 그냥 증빙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달 5년 연달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혼인 상태여야 돼요.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대원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있죠. 3인 가족 이하 100%가 555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660만 원 이하, 이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3인 이하, 4인 이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100% 이하. 자,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공급합니다. 자, 이게 보면 특별 공급의 대부분이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거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 공급이다. 이게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보시고서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다자녀면은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3명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2명 가지고 다자녀 들어가겠다.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냐? 대부분 아들이 1명인데 2명이 어땠다고 그래서 우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깁니다. 법을 바꾸려고 그래, 본인이. 예, 요즘에는 우겨 다 우깁니다. 정치인도 우기고 다 우겨요. 이 법을 잘 알고 일반 공급은 어떤 게 유리한지,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아니면 특별 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지만 민영 같은 경우는 동순이 있을 때 자녀가 많은 순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증상 같은 경우도 바로 민영이었죠. 민영주택에서 자녀 4명 있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계속적인 자격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 근로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자영업자, 분식집을 하든
뭐 편의점을 하든 예, 자영업자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년이라 해서 60개월 내내에 납부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에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니어도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어떤 소득을 받았다는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로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득 기준은 자, 일반 공급과 생애 최초 자,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3인 이하는 555만 원, 4인 이하는 622만 원, 5인 이하는 뭐 690, 뭐 이게 다 기준을 보시고요.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파트 하나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입지는 바로 로또이지 않습니까? 수억 원은 그냥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소득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넘었다.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맞벌이인 경우는 뭐 와이프가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에 맞춰서 조금 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다. 소득을 어떻게 좀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요즘에는 남자들이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내 되는 분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남편한테 소득을 좀 덜어줘서 일을 좀 덜어서 한다거나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이 넘어서 안타깝게 수억 원의 어떤 차익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이 필요하다. 다 해놓고 나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는 게 어디인가요? 그거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산 기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가 공공분양에서는 모두가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이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 자, 그러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첫 번째로 프리랜서. 자, 일용직 근로를 해서 소득세 납부 실적 5개년 금액과 별개로 신고 여부를 판다. 자, 무슨 얘기냐? 금액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잠깐 일을 했지만 5년 동안 횟수로 5년. 1년에 뭐 한 번도 줬고 두 번도 줬고 그거 증빙만 하면 된다. 횟수로 그래서 5년. 두 번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 자, 여기 나오죠. 5년 동안 60개월 내내 소득을 증빙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만 해도 몇 년도에 했다. 그럼 증빙만 하면 돼요. 네. 세 번째, 1년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 5번 해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 일했어요. 5번 일했다는 거는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만 5년 동안 했어요. 이것도 증빙이 됩니다. 공고일 속한 당해 연도에도 소득세 납부 내역에 있는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입양을 했는데 또는 태아가 있는데 그래서 입주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입주 시까지 입양했는데 청약 딱 당첨되고 나서 바로 입양을 뭐 취소한다거나 입양을 다시 다른 데로 한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입주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입주 때까지. 자, 오늘 생애 최초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이 와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